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총 6,767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앞서 속보에서 전해드렸다시피 기저질환이 없던 확진자가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누적 확진자가 6,767명. 0시 기준 일일 증가치로 따졌을 때 나흘 동안 4,500명대가 유지되고 있는데 향후 증가세가 높아질지 낮아질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우리가 일단 심각으로 올리고 나서 네.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잠시 멈춤이라든지 또는 이제 개인 위생에 대한 걸 계속 우리가 잘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방어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네.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여기 물병이 있는데요. 투명한 물병에 파란색 잉크를 뿅뿅뿅 떨어뜨리면 하나만 떨어졌을 때는 싹 하고 사라지지만 여러 군데에 떨어뜨리면 그 색이 금방 파랗게 보입니다. 네. 즉 특정한 종교, 특정한 지역이 다발적으로 접촉을 해가지고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었는데 거기서 다른 한 방울이 튀어서 다른 지역에서 지금 한 방울만 펴서 그걸 싹 감싼다고 하면 사라지지만 그것도 벗어나서 최근에 어떤 체육시설 관련했던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곳에서 똥똥똥 떨어져서 그것이 확산된다면 작은 소규모의 확산이 다시 제2, 제3의 대구 경북 같은 그런 확산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 발병 사례가 무려 73%에 이르고 있어서 참 문제인데요. 이들 간의 연결고리를 일단 찾는 게 중요해 보여요. 맞습니다. 우리 제가 존경하는 이재각 교수도 얘기했고 정의경 본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연결고리를 찾아낸다고 하면은 소규모 감염에서 차단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 그 특정 종교 집단과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손을 쓸 틈이 없이 다발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확 퍼졌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을 못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소규모 감염에 대해서 스스로 본인 인지해서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거나 신고를 해서 우리가 소규모 그룹을 차단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잉크들이 갑자기 확 퍼진 것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번 코로나19를 메르스와 관련해서 비교하는 분들도 많은데 메르스 때 사망자 규모를 이미 넘어섰거든요. 당국이 이제 경증과 중증 환자를 나눠서 대응하는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했었는데 그게 전환된 뒤에도 2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좀 올바르게 잘 적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제 생각은 네. 제가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을 지금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고 네. 저희 동료들이나 선배님 통해서 듣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지침이 만들어져서 현장에서 적용되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특정한 종교시설 또는 그런 병원, 요양센터에서 많이 악화됐던 분들이 이미 전원된 상태에서 치료 중에 안타까운 소식, 사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완전히 적용된 시점에서부터의 사망자는 감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메르스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메르스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의료기관 감염이 아주 큰 이슈였습니다. 네. 다행인 건 지금 의료기관에서 감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방역 당국과 긴밀하게 접촉을 하고 같이 방역을 했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 나온 얘기처럼 병원에서 확산되는 걸 막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시점이 그것이 점점 더워지거나 습해지는 시점이 아니고 지금은 아직도 꽃샘추위도 있고 그리고 아직도 약간 쌀쌀하고 건조하기 때문에 둘을 직접 비교해서 사망자 숫자로 방역이 잘 됐다 못했다 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 속보에 따르면 기저질환이 없는 70대 여성이 사망을 하면서 기존에 기저질환이 없던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기저질환이 없으면 병상을 배정받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데 이 또한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제 생각은 이건 약간 소통의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기저질환이 있고 거기에 이제 혈압, 맥박, 의식 상태, 호흡수 이런 것들 다 감안하는데요. 최근에 나왔던 안타까운 소식이라든지 중증 환자들의 분류를 보면은 고령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78세, 67세, 81세 세 분이 이제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는데 네. 그분의 이제 지금까지 나온 발표에 따르면 기저질환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입니다. 확인되지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초고령화 사회를 지금 넘어서고 있는 입장에서 67세, 78세, 81세 물론 나이로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이런 경우에 기저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심장 혈관 질환이나 당뇨 등이 있다고 하면은 이 바이러스로 인한 염증 반응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심근경색 또는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또는 갑작스럽게
혈관 질환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런 고령인 분들이 기저질환이 없으니 두렵다라고 생각하시보다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기저질환이 없다. 하지만 예. 기저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커서 일반적인 중증 환자에서 사망의 사례랑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진단이 안 됐을 뿐이지 어느 정도 고령이시고 또 몸에 갖고 있을 수는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시죠? 그렇습니다. 발표내 네. 보면 확인되지 않았다입니다. 그렇군요. 부산에서 또 보면 임산부가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대구에 직장을 둔 남편으로 감염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임산부다 보니까 아무래도 태아에 이게 바이러스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거? 이 사례에 대해서는 네. 메르스 때부터 해서 나온 연구 결과가 있고요. 예. 제가 여기 방송을 준비하기 전에 다시 한번 쭉 돌아봤는데요. 네. 예. 메르스 시절에 이 임산부 감염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완치 잘 했고요. 그때 아이도 잘 태어났고요. 네. 그 이후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미국이나 또 우리나라에서 연구 보고 자료를 보면은 태아에 대한 연구 자료는 부족하다. 다만 태아에 직접적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다면 예.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코로나19의 그 치료는 예. 일반 감기의 치료와 같습니다. 어. 즉 우리가 무증상 감염자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즉 무증상 감염자는 노출이 돼서 감염이 되고 발병은 됐으나 음. 다른 증상이 없어서 기존에 지금 격리 해제되신 분처럼 네. 음악병상이나 병상에서 2주간 식사하시면서 체온 재고 계시다가 이제 나오셨거든요. 즉 임산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혈압 재고, 체온 재고, 아이의 그 태동, 그다음에 움직임 등을 확인해서 2주 동안 좀 집중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상태에서 감기가 걸리거나 예. 또 열이 나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조적 치료하겠죠. 제가 볼 때는 임산부에서의 코로나19 감염증은 임산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플루엔자 계절성 독감의 치료에 준해서 치료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 우리 메르스 때와 같은 경험으로 진행하면은 무사히 그다음에 임신과 출산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예, 그런데 그 말씀 들어보면 감기랑 좀 치료 방법 비슷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또 나오고 있는 얘기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거 계속해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치료 방법을 좀 어떻게 바꿔야 되고 그런 부분은 없나요?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되는 게 7가지가 있거든요. 네. 예. 5번째가 사스고 6번째가 메르스고 7번째가 코로나19인데 그러면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의 그 코로나와 니노나 아데노라고 하는 보통 감기를 일으키는 3가지 네.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법은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감기는 특별히 치료할 필요 없이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완화되는 그런 경증 질환인 거죠. 네. 그러한 코로나 일반 감기 바이러스도 지속적으로 소규모 변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변이에 대해서 따로 치료제를 우리가 개발할 필요를 아직 못 느꼈던 거는 전 세계적인 그런 유행이나 또는 그거에 대해서 경제적인 그런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인데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팬데믹으로 가고 있고 팬데믹이 선언이 된다고 하면은 제약사나 또는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WHO에서 뭐 아직 이거를 명백하게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홍콩에서는 그 애완견에게 전염된 사례도 얘기가 있었잖아요. 약한 뭐 양성 반응을 보였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계신데 이게 실제로 뭐 걱정할 필요까지는 있는 건지. 일단은 네.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요걸 위해서 이해를 제가 돕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진단을 하려면 보통 우리가 검체, 코나 목으로 해서 여기 이제 가래가 나오는 부분, 네. 기발을 이렇게 해서 키우는 우리가 PCR이라고 하는 중화효소 검사라는 걸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을 우리가 정할 때 얼마로 정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이라는 숫자를 넘으면 양성이라고 하자라고 정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유병옥이 50만큼이 감염이 돼서 검사를 2번 만에 100이 넘어서 양성. 근데 어떤 A라는 분은 2밖에 없어요. 그럼 50만큼을 중폭을 해서 100이 나와서 하면 이 사람은 약양성일까요? 예. 그래서 약양성이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제가 볼 때 이제 가족분들, 특히 어린아이가 감염이 된 경우 보면은 그 어린아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감염이 돼서 아이들에게 노출이 돼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양성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양성자는 감염, 노출 후 감염이 돼서 발병이 됐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발병이 됐다는 건 폐렴 합병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집에 있는 애완 반려동물에 대해서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 없고 왜냐하면 교차가면 되지 네. 않습니다. 그리고 약 양성이다 이런 애매한 표현은 우리가 지양하고 사용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연변이라는 얘기 들으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네. 네. 예, 이런 가운데 입주자 중 46명이 확진된 이제 대구의 한마음 아파트가 동일 집단 격리됐습니다. 입주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신천지 교인으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요. 그런데 의료시설이 아닌 이런 아파트에서 격리되다 보면 이 감염병 외부 확산을 좀 제대로 차단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이 코호트 격리라고 하는 게 이제 동일 집단 격리라고 예. 격리 중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출근해 있는 의료진들하고 같이 묶어서 격리를 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의 이런 건 일종의 궁여지책이라고 할까요? 예. 왜냐하면 생활치료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일단 선언이 됐고 병원과 집안에서의 자가격리와 이제 중간 단계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어떤 분이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위험군이 모여 있다고 하면은 궁여지책으로 많은 분들의 양해를 구하고 집단적으로 격리할 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선제 조건이 필요한 게요. 이 격리되신 분들 중에 중증으로 될 수 있는 고령자, 기저질환이 있는 분 중에 폐질환자, 현재 발열이나 호흡곤란이 있는 분들은 그냥 단순히 격리해서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빨리 우리가 빼서 예. 적절한 안전하게 이용해서 치료시설로 가는 전제 조건 하에 집단적 코호트 격리를 하는 것이 또 다른 제2, 제3의 대구 경북지와 같은 유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북 경산 실버타운도 동일 집단 격리, 그러니까 말씀하신 코호트 격리가 됐는데 고령의 기저질환자가 많아서 상태를 좀 면밀히 살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격리 시설이 좀 더 늘어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러한 부분이 우리나라의 이 초고령화 사회의 어쩔 수 없는 단면입니다. 어제 어떤 의료인께서는 장애인 관련 시설에 감염되게 되면 그분들이 본인이 언어로 말씀을 못할 수도 있고 스스로 표현도 못하고 이동도 어려운데 정말 이건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눈물 흘리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따라서 이런 코호트 격리를 한다고 하면은 그 시설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출근을 멈추고 더 이상 확산을 본인이 가서 또 다른 전염자가 돼서 다른 곳을 이동하는 걸 막는 동시에 그러한 일정한 시설에 있는 분들은 더 면밀하게 이 중증도에 대한 것을 빠르게 하는 전제 조건 하에 코호트 격리가 제외지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런 분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자가격리 앱 운용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 자가격리자가 현재 3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앱을 깔지 않거나 휴대전화를 그냥 놔두고 이탈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대로 된 감시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큰데요. 이 정부도 그렇고 예. 우리 의료진들도 네. 코로나19를 배우고 있습니다. 예. 시행 초기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로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효도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앱을 깔 수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확하게 답변을 하는 게 열이 납니까? 호흡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르신들이 과연 가능할지는 아마 시행을 해봐야 될 거로 생각되는데 기본적으로 약간 개인의 그런 자유와 연결될 수 있지만 이런 위치 기반 앱으로 GPS랑 관련돼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이동을 하는지 집 안에서도 만약 이동 안 하고 계속 놓고 있다고 하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경찰 인력이나 공무원 인력하고 같이 해서 하는 동시에 교육을 통해서 나가지 않도록 제가 요즘 말씀드린 게 사회적 거리두기 말고 소심한 건강관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예전에는 우리가 뭐 공중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할 때 이거 찝찝한데 어떻게 만지지 했던 예. 그런 분이 우리가 조금 더 소심하게 지금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이런 앱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좀 소심한 건강관리를 하면서 본인과 이웃을 지킬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확진자가 보면 소규모 집단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 공무원도 확진이 됐는데 양성 판정을 받은 앞서 이제 운동시설에서도 그 확진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운동에 비해서 줌바 댄스 관련해서 확진율이 높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줌바 댄스를 배워본 네. 적은 없는데요. 이제 격렬하게 운동을 하고 지속적으로 강사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제 동영상을 이 영상 매체를 통해 봤는데 지속적으로 비말이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코어나 또 호흡기를 통해서 충분히 비말이 감염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분들은 제가 지금 원래 그래프를 하나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래프가 준비가 안 예. 돼서 죄송합니다. 네. 보시면
요 삼각형의 꼭대기에 있는 분들은 중증 환자라서 병원에 가거든요. 네. 근데 이 아랫부분에 있는 건강한 분들은 병원에 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닙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네. 그 피라미드 모양의 삼각형을 그리셨고 맨 위에 이제 색칠을 하셨거든요. 여기가 네. 좀 이제 진한 부분이고요. 네. 네. 여기 있는 분들은 환자고 증상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잖아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가 증상이 전혀 없이 노출과 감염돼서 발병되지 않은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즉 노출과 감염됐으나 본인이 증상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감염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동시설 같은 다중이동시설에서 강사를 하시거나 또는 본인이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사회적 거리를 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기회를 두시고 혹시라도 본인이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노출이 됐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이 있으면 바로 주저 말고 검사를 받으십시오. 본인이 젊고 기저질환이 없더라도 예. 어떤 연결고리로 있어서 연결이 돼 있다고 하면 본인은 아까 말씀드린 그 삼각형 피라미드의 예. 아랫부분에 증상이 없고 건강한 분이셔서요. 그런 분들이 다른 분에게 전염이 가능하니까 꼭 검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소규모 집단 감염 차단이 과연 제3차 대유행으로 가느냐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중대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죠. 정부도 의료진도 우리 국민, 특히 대구 경북에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 너무 존경합니다.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예.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못했다면 지금도 폭발적으로 우리가 확인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왜 확인하는 표현을 쓰냐면 이미 환자는 있고 예. 그분들이 아직 확인만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분들 건강한 그 피라미드의 아랫부분에 있는 분들이 지금 최대한 자제라고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움직임이 커지고 진폭이 커진다고 하면 제2, 제3의 큰 집단 발병은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속한 기간까지는 이 예.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 좀 인지하시고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와 함께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